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은의 마음 약국의 조우입니다. 혹시 요즘 학생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해야 하지? 이걸 한다고 정말 내 미래가 바뀔까?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쉬는 것도 불안해. 오늘은 정신건강을 잃어본 조울증 당사자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수많은 조울러들과 상담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의 구조와 정서적 영향,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깥 날씨가 좋아서 나가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성취 중심, 결과 중심, 경쟁 중심이라는 세 가지 굴레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시험을 통해 줄 세워지고, 또 중학교에 가면 내신이라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돼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인생의 서열화가 시작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가고, 그래야 인생이 편해진다. 이 문장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 개성, 창의성은 이 단 하나의 기준으로는 절대 측정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잊혀지고 있어요. 스스로를 비교하고 자책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병들어 가고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학생들은 말합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가치 없는 존재 같아요.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요, 정말 착하고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 구조가, 그 시스템이 그들을 끊임없이 낙오자로 몰아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평가의 문제, 왜 경쟁은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성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는 곧 자신의 존재감, 소속감, 미래 가능성을 결정짓는 도장처럼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이 더 잘하면 나는 실패가 되는 구조. 이건 참 잔인한 게임이죠. 심지어 친구와도 비교당합니다. 너희 누구는 1등인데 너는 왜 그러니? 너희 반 누구누구는 벌써 수시 준비 다 끝냈대. 그러다 보면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게 됩니다.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하죠. 학생들은 말합니다. 같이 공부하면 불안해져요. 친구가 잘하면 나만 초조해져요. 내가 잘하면 친구가 싫어하고, 내가 못하면 나 자신이 싫어져요. 결국 모두가 외로워집니다. 심지어 1등조차 말합니다. 다음 시험에서 지면 어떡하죠? 전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절대평가는 건강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절대평가라는 건 일정 기준만 넘으면 누구나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아남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는 자율성이 생기고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수용감이 자랍니다. 물론 아직 한국 사회는 완전히 절대평가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이 방향을 지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비교가 줄어들면 불안도 줄어들죠. 성장은 더디지만 단단해질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잠을 줄이는 공부법은 위험합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고도 성공했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예외 중에 예외예요. 그리고 대가가 따릅니다. 수면은 우리 뇌의 정리 시간이에요. 밤 동안 기억이 정리되고 감정이 조절되며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잠을 줄인다는 건 이 모든 과정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예민해지며 불안장애, 우울증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뇌의 발달이 방해받습니다. 청소년기의 뇌는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수면 부족은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남길 수 있어요. 공부는 시간을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지혜롭게 에너지를 쓰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히 피로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뇌 구조를 바꾸어 버리는 일입니다. 해마가 위축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전두엽이 위축되면 계획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작은 일에도 불안과 분노가 폭발하게 돼요. 실제로 우울이 있는 학생의 뇌 사진을 보면 정상적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특정 부위가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뇌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뇌에 생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그래서 학생 때 꼭 알아야 할 스트레스 해소법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규칙적인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뇌가 회복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무리를 할 필요는 없고 하루 30분 산책을 하거나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해요. 또 감정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친구와 수다를 하고 부모님과의 산책, 때로는 상담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정 일기를 쓰는 것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가장 많이 느낀 감정 하나만 골라서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써보는 거예요. 글을 쓰는 행위는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공부에도 마음 근육이 필요합니다.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힘입니다. 시험에서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긴장 속에서도 나를 다독이는 자기 조절력,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격려하는 자기 수용력, 이 모든 건 마음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 근육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단련하고 나를 알아가고 세상과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가 힘든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스템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마음, 이미 당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 길에 조은의 마음 약국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